그런데 혹 때려다 혹 붙인다는 속담처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보다 오히려 층간소음이 더 심하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소음을 방지해주는 남자 소방맨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층간소음 피해 방지 체크사항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하고 층간소음 스트레스와 피해로부터 탈출하려고 새 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 때려다 혹 붙인다는 속담처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집보다 오히려 층간소음이 더 심하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것보다 당황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래층 이웃이 전보다 더 소리에 민감해서 계속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항의하는 분이라면 말도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히겠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사 가기 전 집을 구하실 때 꼭 체크해야 할 몇 가지 꿀팁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층간소음 피해 방지 체크사항. 첫 번째, 낮보다는 저녁 8시 이후에 이사갈 집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집을 보러 다닐 때는 낮에 그 세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석구석 자세히 집을 보려면 밝은 대낮에 가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층간소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낮보다 저녁에 방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퇴근하거나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와 가족들이 집에 모이는 저녁 시간에 소음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기척이 없는 낮 시간에는 안 들리던 소리가 저녁 시간에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의 층간소음 문제 여부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난 2015년 재판부는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층간소음에 민감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년 5월 김모 씨는 전에 살던 곳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집주인은 아이들이 있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계약을 하지 말자고 했지만 공인중개사 하모 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김 씨에게 아랫집 분들이 유별난이 매트를 깔면 된다고 말만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하 씨 등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과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알리는 것도 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말하는 공인중개사 의무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아래 내용에 첨부할 테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사갈 집을 보러 다닐 때는 이 세 가지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소리입니다. 위층 소리가 화장실을 향할수록 크게 들린다면 화장실 배관을 타고 소리가 내려오는 건데요. 배관에서 나는 소리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윗집에서 사용하는 물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그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관소리, 물소리는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물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싫다면 그 집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소리입니다. 대화소리는 많은 집에서 겪는 층간소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 시공 문제가 되겠고요. 둘째는 단순하지만 그냥 이웃집에 사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층간소음은 진동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목소리도 성대의 진동으로 발생이 되고 진동수에 따라 소리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진동이 큰 경우에는 아래층까지 목소리가 전달되는 겁니다. 대화소리는 고시원이나 원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집 안에서 위, 아래층 대화소리가 들리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외기 소리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작동 때문에 많이 들리는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실외기 소리입니다. 실외기 소리는 설치한 방 주변 거실과 현관까지 소리가 크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배관 소리와 물소리처럼 실외기 소리도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계절에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여름철에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웃집 실외기 소리가 많이 난다면 그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층간소음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들이었죠.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은 층간소음 TV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꿀팁은 층간소음 월간 민원 건수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층간소음이 발생한 아파트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보러 다니실 때 해당 아파트 관리소를 방문하셔서 층간소음 월간 민원 건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세대들은 관리사무소가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8월 18일에 국토교통부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는데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하시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입자분들도 동대표 및 입주자 대표를 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되어 있는데요. 층간소음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직접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가 되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직원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입니다.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아파트 소음, 구조, 환경 등 5개 분야에 관한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에 쉽게 읽을 수 있게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분양된 500세대 아파트 100곳 입주자 공고 파악을 했는데요. 조사 대상 100곳 중 23곳에서는 인증서를 표기하지 않았고 44개는 인증서가 작게 표시돼 입주민이 성능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고 전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바게트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밀가루, 소금, 물, 그리고 이스트로만 바게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냉동 과정을 거쳐서도 안 된다는 식품법을 만들어 바게트 제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빵산업도 법의 규제와 권리를 받고 있는데 하물며 수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를 누락하거나 작게 표시해 입주민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퇴색될 겁니다. 건설사가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 공고 때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자료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줬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아파트 자체를 잘 지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가해세대와 다툴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층간소음TV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다면 서서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TV 소방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